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네네. 대표님은 오늘 뵙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네. 며칠 전에 그 행정안전부가 한글날을 공휴일로 재지정한다는 입법 예고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글날 공휴일 추진범 국민연합 상임대표로서 큰 일을 하셨는데 감회가 깊겠습니다. 예. 네. 반가운 일이고요. 네. 기뻤습니다. 네. 사실 한글날이 공휴일에서 빠진 지 22년 만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난 20여 년 동안 한글단체 또 많은 시민이 한글날을 국경일로 만들고 공휴일로 만들기 위해서 애썼는데 2005년에 국경일은 됐지만 공휴일은 되찾지 못했습니다. 지난 한 7년 동안 또 많은 분들이 애써서 한글날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그 대표님께서는 그 예전에 한글날 국경일 제정운동에서 사무총장님으로서도 이 역할을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1990년에 한글날이 공휴일에서 빠졌을 때 다른 노총이라든지 시민단체도 했었고 한글 단체가 앞장서서 한글날 공휴일 지키기 운동도 했고 그래서 빠지기 때문에 되찾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휴일로 다시 되찾기보다 국경일로 만들자 해가지고 15년 동안 정말 투쟁이었죠.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때 우리 이제 한글 단체뿐이 아니라 일반 사회단체 지도층도 다 참여했는데 한글날 국경일 제정 범국민운동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오리 전택부 선생님 YMC 명예총무이신 그분을 위원장으로 그리고 각계 각층의 원로 어른들 한글 단체가 15년 동안 했던 국회를 통하고 정부에 건의하고 해서 2005년도에 국경일로 승격은 됐습니다. 근데 국경일은 법으로 정하고 공휴일은 그 행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국무회의에서 결정하는 건데 공휴일 지정을 국무위원들이 그 경제단체가 반대한다고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난 7년 동안 우리가 다시 이제 공휴일 되찾기 운동을 한 것이죠. 그냥 한번 건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항의 방문도 하고 찾아가 건의도 하고 기자회견하고 거리에서 서명 지지 서명도 받고 추울 때 겨울 때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기쁘고 보람이 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그렇죠. 그런 말 적용되는군요. 사실 그때 국경일 제정될 때 그때 같이 공휴일로 제정됐다면 참 여러 면에서 많은 그 발전이 있었을 텐데 아쉬움도 있지만 이제 공휴일로 제정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을 줄로 합니다. 요즘에 한글 박물관 건립을 하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그 건립 추진위원회 위원회도 만들고 그 모임 위원장으로서 심쓰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미와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한글은 이제 우리뿐이 아니라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글자고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고 긍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보물이고 그 한글 이 어떻게 태어났으며 또 어떻게 그동안에 발전했고
오늘 있기까지 어떤 역사가 있는지 보여줄 데가 없어요. 알려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터 우리 한글 단체 많은 사람들이 바라던 거지만 제가 2007년에 중국 대학에 가서 한국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한국을 또 꼭 가고 싶어 하고 가서 세종대왕과 그 한글에 대한 역사 이런 것도 알고 싶어 합니다. 근데 막상 우리나라에는 보여줄 곳이 없어요. 그리고 나라 밖에서는 한글과 한국어 인기가 날로 올라가는데 국내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이명박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여러 가지 국어 발전, 한글 발전에 대한 건의문을 10장 거의 포용지 건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유인촌 장관이 좋은 이야기다. 한번 바로 봅시다 그러는데 방학이니까 참 그 수업 교육 중이니까 바로 올 수가 없어서 여름방학에 오자마자 유 장관을 만나서 여러 가지 그 건의한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 저는 그때 한글 문화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직 한글은 새싹이나 마찬가지여서 박물관에 갈 그런 글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글 역사 문화관을 지차하는 것에 찬동을 해서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업적이나 마찬가지로 그 건의를 들여서 지차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그게 생각처럼 잘 안 되고 어느 한 한국어 해외 그 보국 연수원 또는 한글 박물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돌아서 또 국내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귀국한 거죠. 그래가지고 한글 그 문화관 짓는 그런 운동을 그때도 힘든 게 많았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기로 했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한글 단체와 또 정치 지도자 여러분을 모아서 한글 역사 문화관 건립 추진 위원회를 만들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되고 국회에서 또 예산을 따서 건립이 시작이 됐습니다. 모든 일에는 그 단계가 있어서 과정 속에서 그 결과가 나오듯이 이 한글 문제에 있어서도 그 대표님께서 이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건립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채우고 운영할 것인가 그런 것을 우리 한글 단체 이런 그걸 간절히 바라던 사람들이 계속 참여하고 추진해야 되는데 문화부 공무원들이 자기들끼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앞으로 어떻게 의논을 할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고요. 원래 취지 목적대로 잘 될런지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또 지켜보고 우리 한글 단체가 다시 참여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한글 문화 발전 연구 또 발전 기지 중심 기지 세계 언어 문자의 하나의 그 요람이라고 할까 성지 이렇게 만들고 싶어 하는데요. 지금 그게 우리들이 참여가 안 된 상태에서 걱정이고 좀 불안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한 것은 사실 그 요즘 앞으로 대선이 있어서 그 새로운 정부가 이렇게 꾸며지면서도 사실 민간 단체 전문가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거기에 대한 정신을
거기에 담아서 건립을 했으면 하는 바람도 갖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서울시가 한글이 태어나고 자란 강화문 일대를 한글 문화관 관광 중심지로 꾸민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옛날부터 한글 단체도 제가 바라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한글 역사에 대해서도 알려줄 곳이 필요하다 했는데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은 세계 역사에 드물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겼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지금도 가장 존경한다는 분인데 그분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분이 태어난 곳을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이 처음에 경복궁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민간으로 사가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그보다 못한 인물들도 그가 태어난 곳이나 그가 일한 그런 곳을 관광지로 만들고 하나의 문화유적으로 이렇게 가꾸어서 자신들 국민 교육에도 활용하고 외국인에게도 자랑하는데 우린 입으로는 세종대왕이 훌륭하고 존경한다면서 그런 게 하나 없어요. 그래서 2004, 5년에 제가 서울시에 얘기를 해서 세종대왕 태어난 곳 찾기 위원회를 꾸려서 또 한글 단체 여러분하고 건의한 일이 있는데 중국에 가서 나라 밖에서 또 나라 안을 보니까 그런 게 더 절실해요. 그때 이제 2007년에 한글 역사문화관 박물관 건의할 때 또 그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광화문 일대 세종대왕 태어난 곳, 또 한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쓴 주시경 선생님이나 한글 학회가 있는 이런 곳을 한글 역사문화 관광 중심지로 만들자. 이런 건의도 거기 있었는데 문화부가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마침 서울시 한 공무원이 깨있는 분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자문을 구해와서 이건 꼭 해야 된다. 나라 체면 문제고 우리 민족과 나라 장래를 위해서는 해야 된다 얘기를 해서 그 사람과 뜻이 맞아서 기획을 하고 서울시 의장에게 건의하고 해서 그게 채택이 돼서 그 사업도 시행이 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참 그런 거 보면 그 세종대왕에 대한 인물이 사실 재조명돼서 이런 단순한 한글, 아주 중요하긴 하지만 한글만이 아니라도 그 외에 여러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고 또 독서를 많이 하셨고 또 머리가 워낙 천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한글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리라고 봅니다. 이제 한글이 그 업적 가운데 가장 큰 셈이지만은 세종은 정치, 경제, 과학, 문화, 음악 할 거 없이 대단 세계에 찾아볼 수 없는 업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어가고 발전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럴 만한 어떤 교육 장소도 필요하고 이렇게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전혀 없습니다. 한글이 경복궁 안에서 태어났는데 경복궁 안 어디에서 그게 보통 그분이 고생하고 그 한글을 만들기 위해서 애쓴 게 아니거든요. 손바닥만한 표지서가 하나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태어난 곳에는 길가에 신문지만한 그냥 이 근처에 태어났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정말 문화, 민족, 국가라면은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다 깨닫게 되는 서울시에서도 그리고 한글이 그냥 오늘 있게 된 게 아니거든요. 주시경 선생을 시작으로 조선학회, 이 지금 한글학회 100여 년 동안
피눈물 나는 네. 투쟁이었습니다. 네. 일본과도 싸웠지만 국내에서도 그 반대 세력이 네. 창제 때 채말리 못지않은 네. 지금도 그런 그 반대 세력과 싸워서 오늘이 있었는데 네. 그런 과정을 후손들도 국민도 알고 네. 그래서 이제 더 앞으로는 잘 활용하고 빛내야겠다. 네. 이런 다짐도 하고 그런 기회,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글 박물관 네. 또 한글 이제 서울시에서 그 이름을 처음에는 한글 문화 관광 랜드마크인가 영문으로 이렇게 지어서 네. 이름이. 근데 네. 영어 안 좋다 해서 네. 한글 마루지라고 예, 그렇게 네. 우리 토박이 말로 네. 지은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잘 진행되고 있어요. 네. 일단은 예산이 돈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네.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네. 지난해에 그 세종문화회관 옆에 한글 문자마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한글로 오늘날 쓰는 글자를 11,172자를 만들어 쓸 수 있는데 네. 한글 자모 24자로 그렇게 글자를 만들어 쓸 수 있다 해갖고 네. 11,172명 시민이 네. 그 글자를 하나하나 써가지고 네. 세종대왕 동상 그 옆에 네. 만들었고요. 네. 올해 이제 그 한글을 일제 때 목숨까지 바치면서 지키고 갈고 닦은 조선학회 선열들 네. 1942년에 일제에 끌려가서 감옥에서 두 분은 돌아가셨어요. 이윤재 한징 선생님은.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온갖 고문에 네. 고생을 하시면서 한글을 지킨 그 정신. 네. 그래서 광화문 앞에 바로 광화문 열린 시민마당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조선어학회 항일 투쟁 네. 그 선열 기념비를 세우고 네. 네. 올해 이제 착공될 겁니다. 예산이 또 네. 확보돼서. 그리고 지금 이 한글 학회에서 한 150m 떨어진 곳이 주시경 선생님이 살던 집터가 있습니다. 네. 네. 그 집터 근처에 주시경 선생님 동상과 네. 그리고 그 시대에 이제 독립신문을 네. 만드는 일 또는 한글로 최초의 교과서인 3인 필지를 진 미국 헐버트 박사 같이 네. 그게 이제 개화기에 한글이 오늘날 그 살아날 수 있는 새싹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그걸 세우기로 했습니다. 네. 그것만도 대단히 큰 거죠. 네. 지금까지 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네. 그 어떤 우리는 조선학회 그 선열들의 우리 말을 지키고 빛낸 일은요. 네. 그 어떤 독립운동, 네. 광복운동보다도 네. 컸다고 봅니다. 네. 3.1운동도 훌륭하고 애썼지만은요. 네. 잠깐 한번 며칠 쉬는 거 이분들은 일생 동안 네. 그럼 많은 재산을 바치고 네. 그래서 맞춤법 만들고 그 한글날 만들고 네. 그날 모여서 다짐하면서 사전을 만들고 표준말을 정하고 그래서 광복 뒤에 우리가 우리말글로 공문서도 만들고 교과서도 그 만들 수 있는 키트를 마련했거든요. 네. 이거는 성공한 독립운동입니다. 네. 그냥 한번 그들과 싸우고 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게 남아서 오늘 또 이 나라를 국민을 이렇게 똑똑하게 만들고 나라를 일으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전부 그동안 다 잊고 있었어요. 네. 고마운 줄도 모르고. 네. 물론 세종대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으니까. 네. 지난 참 10여 년, 20여 년 동안에 네. 그런 잊혀진 역사를 되찾고 바로 세우는 일을 네. 일단 앞장서고 하나하나 돼가는 게 흐뭇합니다. 예. 제가 대표님하고 예.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예.
참 눈 속에 민족의 혼이 이렇게 계신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일본 측에 있어서도 옛날 우리나라를 말살하는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 문화 정책이 결국 그것을 딛고 일어난 부분이 바로 그 한글 운동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한글 이 운동은 한글 지키 운동은 바로 그 강한 반대에 봉착했을 것이고 그걸 딛고 일어났다는 점은 결국은 독립 투쟁으로서의 그 나라를 지키는 그러한 정신적인 투쟁사라고 볼 수 있겠네요. 대표님께서는 우리말 살리는 결의 모임 공동 대표로서도 활동하고 계셨죠? 그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금방 말씀하셨듯이 우리 결의 말은 결의 얼이거든요. 그 말 속에는 지난 수천 년 우리 민족의 선조들의 그 삶이 묻어나서 말이 만들어지고 이어져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튼튼하고 제대로 설 때 결의 얼 정신도 쓰고 나라가 발전하는 건데 옛날에는 중국 한문, 그 중국 한문은 중국 말글로 된 거거든요. 그걸 섬기더니 요즘에는 미국의 어떤 지배를 받아서인지 미국 말을 또 그렇게 섬기고 우리 말을 업신여기니까 우리 민족 정신이 약해지고 특히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면서 세계화를 외치고 영어 조기 교육을 하겠다고 하면서 또 그 바로 직전에 바로 그 사람들인데 노태우 전 대통령하고 김영삼, 김정필 이 세 분들이 한글날을 공일해서 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말글살이가 혼란해지고 우리 말이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영어에 밀리고. 그건 바로 우리 얼빠진 민족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1990년에 그래 됐는데 97년에 국제통화기금이란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고 경제주권을 거기에 내주는 꼴이 됐습니다. 외교권만이 아니라 경제주권이 이거 다 나라 망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 말글을 업신여기고 그런 데서 그렇게 우리는 이제 보고 그 당시 아동문학가 이호덕 선생님이 똑같은 생각을 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안 되겠다. 교육도 경제도 나라도 살리려면은 우리 말부터 지키고 살려야겠다 해서 우리말 살리는 결의 모임이라는 걸 1998년에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우리 말글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거 살려야 된다는 걸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말 우리 얼이라는 회보를 다달이 냈습니다. 지금까지도 내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이제 2달 만에 3달 만에 지금은 그러는데 그리고 해마다 한글날마다 우리가 우리말 지킴이 하고 우리말 회방꾼 그 뒤에는 이제 해살꾼이라 바꿨는데 그걸 뽑아서 발표를 했죠. 왜냐면은 그 우리말 글을 정책으로 또 실제 행동으로 회사 이름도 우리말 이름 버리고 영어로 바꾸는 사람들 그것도 대기업이 그러거든요. 공공기관이 그러고 그래서 이건 잘못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고 그 반면 또 우리 말을 지키고 바르게 쓰려고 애쓰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킴이로 뽑아서 이것이 우리 말을 살리고 지키는 일이고 이것이 그 반대 잘못된 거다 하는 거를 그런 행사로 보여줘서 그 모임도 지금 이호덕 선생님은 벌써 돌아가셨는데 14년째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10여 년 했으면은 이런 운동이나 이런 그 활동은 우리가 다 어떤 일을 한글을 살린다 다 쏟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10여 년이건 좀 국민한테 알리면은 저는 이 한글운동, 국어운동을 45년째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어느 정도 하면은 이제 끝내는 건데 아직 끝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말 글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한글은 언어, 문화만이 아니라 그 국가의 어떤 경쟁력의 핵심이다. 그렇죠. 볼 수가 있겠군요. 한글이나 어떤 또 우리 그 말은요. 단순한 글자나 말이 아니에요. 특히 한글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글자고 문화활동의 가장 훌륭한 도구고 문화 창조의 가장 최신 무기거든요. 이걸 얼마나 잘 쓰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문화도 경제도 뭐 교육도 다 발달되는 건데 그걸 그 특히 일제 교육에 의해서 일제얼, 일제혼이 그 바뀐 일제 그 교육 세대 그분들이 그동안의 정치, 경제, 교육 이런 분야를 전부 휘어잡고 그 사람들이 그걸 막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들과 맞서서 이제 한글도 어느 정도 살아나고 우리말도 어느 정도 이제 바로 설 때가 온 셈인데 이제는 이제 미국 영어 세력 사실 각 나라가 자기 나라 말 언어를 퍼뜨리고 세계의 어떤 패권 국가들이 강한 국가들이 그런 거를 정책으로 보이지 않게 많이 하거든요. 미국 유학을 갔다 온 사람, 미국의 그 경제, 미국 그 의지에 있는 대기업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사실 보이지 않게 물들고 한패가 돼가지고 지금 다시 이제 우리 말글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막으려면은 기초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제가 한글문화관 역사 박물관, 한글 마루지 사업, 세종대왕 그 생가터 성지화, 또 우리말 살리기, 또 한글날 국경일 공휴일, 또 광화문 현판 한글로 달기 하는 겁니다. 이게 다 근본, 밑거름 이게 안 되면은 다른 게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 힘쓰는 거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맞춤법이나 무슨 국어 어떤 교육 국어 학자가 아니고 우리 그들이 그게 제대로 이제 꼽히려면은 해야 할 그 다시 말하면 모든 일에 이게 먼저 할 게 있고 뒤에 할 게 있거든요. 먼저 잘 껴야 할 단추, 첫 단추를 잘 끼고 하나하나 해 나갈 때 전체가 온맵시도 나고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린 지금 처음 빨리 해야 할 것보다 하나도 한 게 없어요. 세종당에 그렇게 좋은 글자를 만들어 줬는데 그걸 더 이제 잘 갈고 닦아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쓰질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한글학회, 조선학회 같은 경우는 일제 때는 이거를 갈고 닦고 쓸 수 있는 길을 만들었고 광복대에 이제 이름을 한글학회로 바꾼 한글학회는 한글을 업신여기는 세력이나 또는 그 반대파들하고 싸우는데 한글을 어떻게 이게 써야 되겠는데 아무리 좋은 보석 또는 금강석도 땅속에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걸 꺼내서 갈고 닦고 그래서 말하자면 목걸이도 만든다든지 반지도 만든다든지 그래 할 때 그 가치가 빛나는 건데 우리는 지금까지 500년 동안은 조선시대 450년 일제 침략 40년 한 500년 동안은 특히 외세 때문이지만 외세를 등에 업은 그 기득권 세력들이 그 한글 쓰는 거를 거부했고 막은 거죠. 그건데 그걸 이제 조선학회 어른들이 잘 쓸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이제 갈고 닦아놨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우리 광복티 우리가 이제 그걸 보석으로 만들어서 돈도 벌고 막 자랑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잖아요. 그걸 하자 하는 일에 지금까지 세월을 다 보냈어요. 한글학회는. 그 저 같은
시민 한 국민으로 시민운동으로 네. 이제는 잘 활용할 길, 또 그렇게 하자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공장을 보석을 어떤 제품을 만들자면 공장을 재야 되고 네. 기관 어떤 그 수출하기 위한 길도 기관사안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네. 바로 지금 한글 박물관, 한글 마루지 사업, 네. 예? 한글날 국경일, 공휴일 이런 게 다 그 근본 기관 산업이거든요. 근데 그게 돼가는 것 같아서 네. 저 혼자는 저 개인은 아주 흐뭇합니다. 네. 조금만 더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네. 같이 가면은 네. 이걸 바탕으로 우리 자주 문화가 네. 꽃펴가지고 우리가 더 잘 살게 될 거다. 네. 그리고 이제 벌써 50년 됐어요. 우리가 이거 쓴 거 50년밖에 안 됐어요. 네. 처음에는 또 이 글자를 광복 뒤에 아는 사람이 우리 10%도 안 됐답니다. 국민에. 네. 오히려 일본 말글을 더 알았지. 네. 네. 그랬었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걸 쓴 것은 한 20, 30년 된 거예요. 아, 네. 네. 그 처음에 태어난 사람부터 그 학생부터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한글이 쉬우니까 학교 안 다닌 사람도 이제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네. 문맹이 없어지고 그 상태에서 제가 볼 때는 70년대 80년대 이렇게 해서 한 30년 한글 쓰인 게 네. 네. 지금도 아직은 대학 교과서니 뭐는 일제책 베낀 거 그대로지만은 네. 일상 신문도 한 5년밖에 안 됐잖아요. 한글 제대로 쓰기 시작한 거는. 예? 가로쓰기 뿐이 아니라 한글만으로 쓰고 네. 다 그 일제처럼 그렇게 네. 하던 것이 그러니까 10여 년 만에 이게 이만큼 우리 문화가 꼽혀서 네. 그전 바탕에 요즘 이제 한류라는 이름으로 세계로 뻗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제가 볼 때 앞으로 이제부터 영어에 휘말리지 않고 네. 네. 전부 저와 같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글을 잘 활용하면은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중국, 일본은 우리한테 뒤처지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예. 몇 년 전에 EBS에서 예. 찍은 그 동영상을 봤습니다. 예. 보니까 그 요즘 뭐 IT 시대의 컴퓨터로 예. 치는 데 있어서 대학생 중국, 일본, 한국 대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속도를 내는데 보니까 뭐 한글이 가장 빠르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일본 학생, 그 다음에 중국 학생. 중국은 한자다 보니까 무척 더디던데. 일본도 마찬가지 한자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정보통신 눈 뜨고 시작한 게 한 20년밖에 안 됐거든요. 15년, 10년 이렇게 그 사이에 그전 이제 이렇게 훌륭한 글자인데 쓰자 해도 안 듣다가 이제 정보통신 컴퓨터와 이게 한글이 딱 맞고 하니까 벌써 경쟁에서 우리는 일본, 중국을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글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자꾸 옛날 썼으니까 뭐 조상의 옛 것을 알아서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꾸 지금 문제가 생기는데 또 그쪽은 또 전문가들이 그렇게 하면 되고 일반화된 경우에는 좀 한글 그건 이제 일반 그 국어 생활하고 학문이나 학문적으로 이런 거는 또 다르거든요. 다릅니다. 중국 아시다시피 물론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은 지금 대부분 그 어떤 대중 방법이 한자를 바로 컴퓨터 우리는 샘틀이라고 하는데 입력을 못 시키니까 영문을 통해서 발음기호를 그 사람들은 병음이라고 하는데 ABCD 그 발음기호를 만들어 쓰거든요. 그걸 통해서 한자를 찾아서 다시 하니까 그건 느리죠. 그러고 제가 중국 대학에 가 있다 왔는데 가 보니까요. 초등학교에서 우리는 들어가면 먼저 한글 참 우리 글자부터 배우잖아요. 중국은 자기 한자부터 배우는 게 아니에요. ABCD 발음기호 영문부터 배워요. 그거 얼마나 참 예? 그러고 나서
아버지 하면 바 그러거든요. 바바 하면은 네. BA 이 발음께 먼저 배운 다음에 자기 글자를 보여주는 식으로 네. 1학년 교과서 그렇게 됐어요. 어머니 하면 마마 한다면은 네. 네. 영어로 마, MA 이런 식으로 예? 얼마나 우리 그러고요. 우리는 초등학교 대부분 요즘은 가기 전에 한글을 다 압니다. 네. 책을 다 읽을 수 있어요. 네, 용어만 일제 영어니 뭐니 어려운 말 글같지도 않은 그런 책은 이해하기 힘들어도 네. 우리가 하는 말은 네. 다 배우고 네. 말 배우고 글자 배워요. 네.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가 힘센 나라가 되는데 중국은요. 자기 글자가 몇만 자가 되면 일생 배워도 안 되고 네. 보통 쓰는 게 4,5천 네. 또 7,000자는 대야책 같은데 이렇게 된다는데 4,5천자를 일상적으로 네. 하는데 그걸 고등학교까지 나와야 네. 대충 알으니 네. 그전에는 그런 네. 일상책을 못 본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하고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문제가 그래서 네. 그런 거를 알아가지고 우리 빨리 글자 끝낸 것을 네. 우리는 그만큼 시간을 버는데 네. 그걸 다시 어떤 그 과학 연구나 실용 네. 어떤 또 건강 이런 데 바치고 하는 게 아니라 시험정 만들어 놓고 또 한자 배워야 된다 영어 배워야 된다 그걸 또 다 낭비하고 있어요. 네. 그래 애들 다 바보 만들잖아요. 네. 우리 복도는 거예요. 우리한테 좋은 글자가 있어서 얻을 수 있는 시간, 네. 돈, 네. 힘 이걸 또 다른 데 낭비를 하고 있어요. 네. 이건 정말 네. 저희 잠깐 이제 목소리가 커지는데 그런 네. 생각하면은 우라통이 네. 터져가지고 조금 전에 네. 그 대표님께서 그렇게 지금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그 복을 떤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참 이 한글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것이 행복한 복 받은 거죠. 네, 그보다 더 큰 복이 네, 어디 있습니까? 일생 동안 그걸 네. 배워도 안 되는 그 글자 가진 사람들은 불행한 거고. 네네. 우리는 어려서 학교 가기 전에 글자 다 알고. 네. 다음에 우리 그 옛날 책들이 다 일본 책이나 외국 책을 베끼다시피 한 그래서 네. 지금 그걸 이해하기가 힘든 책. 네. 우리 어떻게 보면은 다 쓰레기 같은 책입니다. 네. 아깝지만은 네. 우리말로 다 바꿔야 돼요. 네. 학문도 우리말로 해야 되고. 그래서 네. 우리말로 학문학의 모임도 생겼지만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일본이나 중국 얘기 이웃나라니까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글자 고등학교까지 배울 때 네. 우리는 다른 그 과학 공부라든지 네. 또 다른 창조 네. 예술 공부라든지 네. 또 다른 어떤 기술 개발이라든지 네. 엄청나게 앞으로 갈 수 있죠. 네. 아이고 이 배 대표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러면 그 한글에 대해서 대표님께서는 네. 언제서부터 관심을 네. 갖고 계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런데 네. 제가 이제 참 어려서 네. 내 관심 갖고 눈을 떴는데요. 네. 제가 이제 1962년에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네. 바로 그때가 5.16 혁명 박정희, 김종필 이분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인데 네. 이분들이 정권을 잡자마자 한 일이 제 기억에 한일회담을 강행하고 네. 이 국어생활 말글살이를 일본처럼 한자 혼용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네. 1964년도부터 교과서, 그 전에 한글로만 교과서를 만들었었거든요. 네. 우리가 한자도 한글도 아는 사람이 지었지만은 일제 때 우리가 갖고 오는 한글을 살려서 우리나라를 일으키자 해서 한글로 공문서도 쓰고 교과서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교과서를 일본처럼 한자 혼용으로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육이 제대로 되질 않았어요. 제가 농고를 다녔는데 농업 시간이 한문 시간이 되더라고요. 글자 자체를 뭐 이해할 수 없는 단어. 그 글자 그리고 예를 들면은 농업에 우리가 이제 예산농고라 충남 예산농고를 다녔는데 거기가 과수단지로 발전한 것은 우리 그 학교의 영향입니다. 교육에. 사과나무를 많이 심는. 예를 들면은 좋은 사과를 생산하려면은 간단해요. 이 과학이나 농업 이런 거 전부 간단하다고 봅니다. 좋은 땅에 좋은 묘목, 종목.
거름을 잘 주고 네. 그래서 그 나무를 잘 자라게 네. 가지를 쳐서 햇빛이 잘 들게 하고 네. 그 열린 과일이 잘 익고 크게 하면은 네. 돈도 좋은 상품만도 돈 버는 거거든요. 네. 그 예를 들어서 거름 준다는 거를요. 네. 한자 그렇게 한다니까 시비한다고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시비라고 한자로 씁니다. 네. 네. 시비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떠오르는 게 싸움 걸고 그런 말로 저는 우린 이해를. 네. 그렇죠. 가지치기라는 거 하면은 네. 전지라고 그래요. 전지. 네. 네. 한자 말 일본 말이가 다 일본 쓰는 용어를 그대로 살려 쓰는 거예요. 네. 판에다가 그렇게 한자 써놓고서 그 네. 교육 시간이 이거 알아야 된다 이렇게 네. 되는. 네. 예를 들면은 다른 학생들은 그걸 알아채지 못했지만 제가 네. 볼 때는 그건 아니다 한 거죠.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사과꽃이 많이 피면은 다 놔두면 하나도 제대로 크질 않아요. 그러니까 네. 꽃따기를 해요. 네. 네. 꽃도 잘생긴 튼튼한 거 남기고 그걸 네. 꽃따기라고 해요. 네. 다 알아듣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적화한다고 그래요. 네. 네. 적화. 네. 적화 통일을 그때 얼마나 외쳤습니까? 네. 빨갛게 교육이 열매를 또 따줘야 돼. 그 다음에 열린 것도 네. 튼튼하고 잘생기고 그래야 네. 그놈만 이제 커서 상품되게 해야 되네. 네. 그것도 열매 따기라고 하면 되는데 네. 적과라고 그래. 적과. 네. 예, 하여튼 예를 들어서 말이고 네. 이건 아니다. 그걸 제가 이제 스스로 깨달은 거죠. 아, 그러시군요. 이건 아닌데. 네. 예? 그런데 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학교가 그래도 역사 깊어서 시골이지만 도서관이 있었어요. 네. 네.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만 나와서 농사 지으려고 아버지하고 약속을 했어요. 네. 6남매 맏아들인데 아, 그러시군요. 시골 그래도 아주 못 사는 건 아니어서 아버지께서 제 동생 5도 다 고등학교를 보내야 된다. 네. 네가 대학을 가면은 다 보낼 수도 없고 네. 동생들은 못 가르치니까 네. 처음부터 아버지하고 농골 간 게 집에 모시고 네. 그러기로 약속을 하고 한 거예요. 아. 그래서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꼭 대학을 가고 네. 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지 않아요. 그때 통신강의록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옛날에. 네,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많이 보면은 될 거 아니냐. 네. 예? 지식을 얻고 네. 또 스스로 연구하면 된다 생각해 도서관을 열심히 다녔어요. 네. 착실한 편이었죠. 그러셨네요. 그래가지고 저는 농과에 있는데 축산에 대해서 알고 싶다. 돼지라든지 네. 소 네. 기르는 거. 그건 네. 내가 스스로 공부하려고 네. 책 목록을 보고서 저도 이제 한자 기초는 그때 천자문을 배우고 했어요. 축산 전서 이런 목록을 지금은 도서관이 다 이제 컴퓨터 자료도 있지만 종이로 써 있잖아요. 네. 그 표 카드라고. 네. 그리고 열람 신청을 보면은 일본 책이에요. 네. 아, 네. 우리나라 사람이 쓴 전문 서적이 없는 거예요. 네. 이건 말이 아니잖아요. 네. 어렵지만 제가 이건 아니다. 네. 그런데 또 그렇게 일본처럼 한자를 쓰자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농민의 그때는 열에 8, 9이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60년대, 50년대. 네. 그렇죠. 네. 난 놓고 진짜 기억자도 모르는 네. 그 상황.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때 목소리가 자꾸 커지는데 제가 아닙니다. 농촌 계몽운동이라고 그러셨군요. 우리가 무식해서 우리가 가난을 몰아내려면 우리가 무식부터 몰아내야 돼. 이런 네. 활동을 하는 그 학교가 그런 학교였어요. 네. 그래서 이건 아니다. 네. 이거 잘못 가고 있다. 아. 내 대학에 가가지고 네. 농촌운동에는 이제 눈을 떴거든요. 네. 가서 우리 문화 독립운동, 우리 말글 독립운동, 네. 사회 개혁운동을 해야겠다 해서 그 생각을 그때 한 거고, 그래서 이제 대학에 가서 국어운동 대학생이라는 걸 만들고 네. 박정희 대통령에게 대들었던 거죠. 그 정권에 이건 잘못이다. 네. 네. 바로 이 광화문에서 네. 광화문 내거리에서 68년도에 제가 각 대학 학생들 데리고 지하도 처음 생겼을 때 네. 전단 나눠주고 네. 기자회견도 하고 네. 그리고 서울 물리대 그 광장 학교에서 기자회견하고 그 방송 인터뷰도 제가 해가지고 네. 나오기도 하고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박 대통령 귀에 들어가가지고 네. 네. 이 얘기가 좀 제가 길게 하는데 괜찮습니다. 네. 그것을 보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분이 한일회담 반대 군사정권 물러가라는 시위하는 건 봤는데 네. 이게 무슨 뭐 한글 전용법을 지켜라 네. 예? 한글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이은상 선생님이라고 네. 우리 조선어학회 이 한글학회 네. 회원이 네. 있었습니다. 그분이 일제 때 조선어학회 순환 때 감옥에도 간 분이고 네.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네. 그분이 마침 박 대통령의 문화특보를 하고 있었어요. 네. 박 대통령이 이은상 선생님한테 이제 이건 뭡니까? 비서한테 비서도 모른다. 네. 이은상 선생님께 물어보시면 되죠. 네. 잘하게 물어보니까 애들 학생들 말이 맞다. 네. 옛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도 한문으로는 안 된다. 네. 당신이 그때 난중일기라는 그 이순신 장군의 글을 번역을 하고 있었어요. 네. 이은상 선생님이 글도 잘 쓰지만 한문을 많이 아는 분이어서. 네. 그런데 당신도 어떤 건 한 장을 가지고 한 달도 가고 물어봐야 돼요. 한문 자체가 네. 어렵고 초소를 쓰고 그래서. 근데 이 박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을 가장 존경한다고 하는데 말로만 그렇지 깊은 내용을 모르는 분. 난중일기를 읽어야 그래도 그분에 대해서 정신이라든지 모든 걸 제대로 이어갈 수 있는 건데 당신이 이거 읽을 수 있느냐? 모르거든요. 아무리 한문 알아도. 그렇죠. 바로 쟤들 말이 맞다. 우리 글자로. 그리고 세종을 존경한다고 하는데 세종대왕에 알려면은 왕조실록을 읽어야 돼요. 세종실록을 읽어야 돼요. 그 마찬가지 그것도. 이은상 선생이 그 설명을 하니까 그분들의 업적을 알려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그분들을 잘 모시고 선양하고 이렇게 할 때 당신도 역사에 남는 그분들 뒤를 이어가는 훌륭한 인물이 될 거다 하니까 박 대통령이 딱 알아채고 좋습니다. 합시다 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그때 인상 선생님 통해 들었고요. 또 우리가 그때 학생 때 바로 또 한글학회 이사인 한갑수 선생님을 지도를 받고 있었어요. 이런 얘기는 진짜 비화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이제 박 대통령이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한글학회 계획이 다 서 있습니다. 그건 한갑수 선생한테 설명을 시킬 테니까 들어보시오. 한갑수 선생님은요 말을 잘했어요. 나이 든 분 다 알 거예요. 라디오에 그 우리말 고운말 해가면서 그리고 붓글씨를 참 잘 썼어요. 그때 군인들은 이 차트라고 해서 도표 이거를 좋아하는 한갑 선생님이 그걸 딱 만들어 가지고 한글로 예쁘게 아주 간결하게 해서 설명을 딱 이렇게 하고 몇 년도까지는 공문서 신문 몇 년도까지 어떻게 계획이 다 있었으니까 뭐 간단하고만 그럼 빨리 하지 해가지고 68년도에 그 한글 전용 정책의 발표가 나온 거고요. 광화문 현판도 그래서 한글로 쓴 겁니다. 그렇군요. 온양의 현충사 현판도 그래서 한글로 쓴 겁니다. 여주의 세종대왕릉도 현판도 현충 그 3일 그 현판도 한글로 쓰고 그때 다 그것도 정비를 한 겁니다. 다 폐허였어요. 저는 온양 현충사도 학생 때 소풍도 가봤는데요. 풀밭에 담도 하나도 없던 거 박 대통령이 그때 그런 그 자문을 받고 해서 문화정책을 피고 탁골공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3.1문이라고 한글로 쓴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로서는 광화문 현판 뗀다고 할 때 참 이건 아닌데 그 얘기가 뭐 또 나오는데 처음부터 제가 앞장서 반대한 겁니다. 그 현판은 그냥 한글 현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살 길을 되찾자는 국민들의 어떤 그 우리들의 건의라든지 소망을 그때 대통령이 듣고서 그걸 반영한 민주 민본의 상징이에요. 그냥 걸린 게 아니에요. 박 대통령이 처음부터 한자 좋아하고 쓰려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과서도 한자 운영을 바꾸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분, 그 김정필 총리라는 분이 아주 완전 일본, 일본처럼 해야 산다고 그런 적이 했는데 그래서 그게 그렇게 한 거고 한글 정책이 살아난 거, 한글이 살아난 거고 그 바탕에서 나라가 발전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3년, 2년 뒤에
박 대통령이 그 정책을 끝까지 수행을 안 하죠. 네. 왜 그러냐? 김종필 총리하고 민관식 문교부 장관이라는 사람들이 완전히 지금 말하면 옛날 그 친일파입니다. 네. 일본처럼 우리도 한자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걸 막은 거예요. 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지금까지도 계속 한글 살려 쓰기를 반대하고 방해하고 요새 또 그 총리 지낸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서명 건의서 내고 또 헌법서 냈다고죠. 이해한동 국무총리란 그 분이 제가 볼 때는 김정필 총리의 후예예요. 내가 볼 때는. 그분이 앞장서서 또 뭐 그게 민족을 살리는 일본식으로 글자 생활하는 게 이 나라 살리는 착각을 한 거죠. 그분들은 김정필 총리는 일제 국민으로 태어나서 일제 교육을 충실히 받고 그게 다 옳은 건 줄 알지만 그 뒤 총리 저보다 나이 어린 그 총리 이런 사람들도 그 뒤에 그런데 서명하고 가더라고요. 한심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요새 무슨 지금도 정치 지도자니 무슨 당대표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참 호웃음이 나옵니다. 걱정스러워요. 그러면 그 대표님께서 그 한글에 대한 그 애착을 깊게 가진 것은 그 뿌리는 그 고등학교 때 그 농촌 운동 거기에서부터 그렇죠. 아주 상세하게는 그 이 단어 쓰는 데 있어서의 어떤 일본어적인 한자적인 표현 속에서 이 내용 전달이 안 되면서 거기에 대한 걸로 해서 한글에 대한 그 생각을 그때서부터 하셨군요. 그렇죠. 근데 그게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사실 그때 저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이렇게 보니까 한글로 된 책은 소설책 또는 어떤 일반 그 수필집 이런 것뿐이고 전문 서적은 별로 없었어요. 있어도 한자 혼용에다가 아주 이해하기 일본 말투. 예를 들면은 한글 소설로 특히 이광수의 사랑, 무정, 유정, 허 다 읽었습니다. 김소월의 시, 카네기의 성공, 처세술 그런 한글로 써놓으니까 지금 보면 김영석 신이 그 어떤 이런 수필 쓰는 분도 이런 한글로 된 거를 했던 다 읽었어요. 그 한글로만 써놓으면은 그래도 다 읽고 이해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한글 안 쓰냐 해서 깨달은 거고 또 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그래서 가기로 했는데 제 그 농고는요 진학반이 따로 있었고 저는 원래 안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 아닌 사람들은 일주일에 대학을 가기 위해 필요한 수학이나 영어는 한두 시간이었는데 그것도 그 농업 실습이 많을 때는요 빼먹을 때가 많아요. 못 심을 때라든지 그 공부가 제대로 안 돼 대학을 갈 수 있겠습니까? 떨어졌죠. 1965년인데 그때 당시에 그 예산 예산 공전하면 알아주던 학교인데 예산 농고였습니다. 농고요. 그 뒤에 공전이 됐고 지금 학교가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대학이 됐습니다. 공주대학으로. 그러니까 공주대학으로요? 공주대학이 됐습니다. 옛날에 그게 이제 일제 때 충남에서 그러니까 지금 학교가 있으면 100년이 이렇게 된 그런 학교였는데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야겠는데 실력도 안 되고 또 아버지하고 아버지를 거역하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하고 이제 갈등이 생겨가지고 집안이 좀 이제 어렵게 됐어요. 근데 제가 아는 이웃집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 도움을 6.25 때 군대 갔을 때 그분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가 돌봐드리고 그런 은혜를 입은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서산 읍내라는 데서 저희 아버지 농사를 지었는데 자동차 부속상 가게를 하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분이 이제 군대에 있을 때는 그 수송병과였답니다. 그걸 살려서 와서 그런데 이제 그분이 형제가 없어가지고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아버지를 찾아오고 이제 명절 때 그런데 와보니까 지금 이제 참 그때 생각이 나서
자기 형 같은 사람, 형을 모신 아버지하고 그 착실한 아들하고 이게 갈등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당신을 달라. 그거 할 때도 보고 그렇게 착실하고 저 하겠다는데 그거 시키면 안 되겠느냐 그래가면서 집에 있으면 농사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집으로 와서 당신의 아들이 그때 초등학생 그랬는데 나보고 그 애를 봐주면서 우리 집에 와서 공부하라 해가지고 또 아버지도 참 그 말씀을 들어 저를 거기 읍내 그 집에 가서 가정교사처럼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혼자 공부라는 게 잘 되질 않습니다. 그 뭐 책도 사무엘전이 지금 이름만 생각나는데 이런 책 참고서 가지고 하는데 엄청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해 5월달인가 이제 저는 신문을 이제 항상 신문이 상당히 세상을 알게 하는 신문을 열심히 보는데 신문에 김윤경 교수님이라고 우리 조선학회 아주 이 외소 선생님과 마찬가지 유명한 학자입니다. 연대 교수시다가 한양대로 대학원에 가 계신데 신문에 논단 있죠. 지금 칼럼 그거 쓰셨어요. 한글 사랑에 대한 걸 쓰셨어. 그러고서 쓴 사람이 한양대 교수 김은경 이렇게만 돼 있어요. 딱 읽어보니까 내 마음하고 똑같아. 그러나 나는 그때 답장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한 5장을 또 썼어요. 왜 어른들은 한글이 훌륭하고 세종이 존경스럽다 하면서 한글은 안 쓰고 이게 뭐냐. 내가 볼 땐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대학에 가가지고 이거를 바로잡으려고 하는데 두 가지 요점으로 해서 한글이 진짜 훌륭한 점을 알려달라.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 일생을 걸고 싶은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랬더니 바로 답장을 하셨어요. 저는 그 편지를 받고 소름이 끼칠 정도로 어떤 그 느낌이 감동을 받았어요. 한글의 훌륭함을 6, 7가지 쭉 써주시고 나는 조금 있으면은 이제 죽는데 일제 이걸 지키고다 감옥에도 가고 온갖 고문도 당했는데 너 같은 젊은이가 있는 게 든든하다. 그리고 꿈은 이루어진다. 대학을 가라. 그런 요지로 그런 건 간단하고 한글의 훌륭함 뭐 이런 걸 해주셨는데 나는 그때 지금 적은 게 여러 가지 중에서 A, B, C, D보다 훌륭하다. 여러 가지 뭐 지금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이런 것을 그런 거야. 진짜 뭐 내 일생을 걸 수 있는 가치가 있냐니까 그런 식을 다 설명을 해 주셨어요. 거기서 진짜 이제 힘이 더 난 거고 그 뒤에 이제 대학을 이제 갔죠. 가서 국어운동 대학생회 만든 것이 67년인데요. 여기서 외솔 이 자리에 옛날에 이 건물이 아니라 2층짜리 일제 적산가옥이었어요. 한글학회가. 외솔 선생님을 만난 건 68년도입니다.